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4대 보험을 팍 줄이는 건 아니면 그 두루누리 같은 것도 뭐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두루누리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이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성회계법인 간판세무사 유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법인 태율의 김성종 노무사입니다. 네, 이제 좀 적응이 됐을 거예요. 적응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무사님과 함께 4대 보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2026년도에 4대 보험이 인상이 됐죠. 맞아요. 인상이 돼서 많은 분들이 세금보다 4대 보험을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실제로 건강보험은 진짜 한도까지 생각해보면 너무 높아가지고 일단 4대 보험이 어떻게 인상됐는지를 좀 노무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6년도에 이제 4대 보험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인상이 됐죠.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제 인상이 됐는데, 국민연금은 25년도에는 9.0%였죠. 26년도에는 9.5%까지 이제 0.5%가 인상이 됐고, 이게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2033년인가요? 33년까지 13%까지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국민연금은 이제 체감이 또 되게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도 이제 인상이 됐는데 7.09%에서 7.19%로 인상이 됐고, 이제 장기요양보험도 따라가는데 그것도 이제 12.95%에서 13.14%로 다 인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니까 실수령액이 다 줄어든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급여는 그대로 있고 맞아요. 연봉은 그대로인데,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연봉 인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연봉은 인상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4대 보험은 높아지니까 실수령액이 떨어지고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노무사님은 병의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병의원 노무자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병의원은 맥급여란 개념이 되게 강하잖아요. 맞아요. 뭐 불법은 아니죠. 사실 그거대로 이제 불법이 아니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원장님들이 많은 부담이 더 생기신 건데, 원장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원장님들이 부담이 제일 크죠. 일반적으로 뭐 그로스라고 하는 이제 세전을 구조를 가지고 가시는 원장님들은 그나마 덜 하시는데, 이제 네트 이제 세후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직원분들의 세금도 원장님께서 이제 다 부담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원장님들도 이제 절세하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그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내근로복지금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연봉이 이제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연봉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병원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봉을 인상하는 것 대신에 일부라도 뭔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복지 형태, 그러니까 복지를 더 늘린다라는 측면으로 뭔가 연봉을 그대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쪽에서 보전을 해준다라는 측면으로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되면 4대 보험이 좀 절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4대 보험료나 이제 소득세, 주민세 이런 부분은 조금 절감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비과세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일반 회사도 뭐 똑같습니다. 일반 법인도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보육수당이 이번 26년도부터 또 개정이 됐어요. 이번에 26년도에 이제 개정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자녀가 둘이다라고 하면 둘이 있어도 원래는 20만 원 한도로만 비과세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각각의 2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파워풀해졌네요. 네, 그렇죠. 출산을 많이 하라는 거겠죠? 맞아요.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으로 그런 부분들을 넣어줬고, 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식대 보조비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연구소 같은 것들을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하면 연구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연구 영역비로 해서 비과세로 또 20만 원까지 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4대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아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들이 이제 4대 보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로로 고용하기보단 일용직으로 근로를 이제 맞아요. 고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일용직의 4대 보험이 나오는 경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뭐 소위 알바라고 하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저번 시간에서 찍었던 뭐 3.3% 관련해서 찍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바라고 하면 아예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사업장에서 뭐 식당이나 아니면 뭐 병의원이나 이런 데 쓰시는 분들은 100% 다 이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일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오늘 만약에 출근을 하셨으면 내일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야 돼요. 그냥 오늘 아침에 계약을 하면 오늘 저녁에 계약이 종료가 되시는 분들, 정말로 하루 단위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용인 거고, 이런 분들은 고용산재만 가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적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분들은 뭐냐면 소위 그 알바 쪼개기라고 하는, 네네네.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맞습니다.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4대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이슈가 많은데,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분들도 3.3%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산재보험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3개월을 초과해서 일을 하면 그때 고용보험까지 가입을 하면 돼요. 의외로 고용산재만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이분들을 3.3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시국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기획근로감독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대 보험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방금 얘기가 고용보험이랑 네. 산재보험은 하는 거고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가입을 안 해도 되나요? 일용직은 무조건? 맞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일용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제도가 있으면 악용을 하시는 분들이 또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일용으로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용이라고 하면 한 달 중에 이제 7일까지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일째가 되면 원래는 일용으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상용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달도 7일, 다음 달도 7일, 그 다음 달도 7일 이렇게 신고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용으로 신고를 하니까 과세관청이나 뭐 공단 입장에서는 이제 잘 과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2달, 3달 반복이 되면 요즘에는 그냥 직권으로 국민연금이 가입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세금보다도 4대 보험 절세가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4대 보험을 좀 절세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법인 전환을 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얼마나 가져갈지, 그리고 법인의 잉여금을 얼마나 남겨놓을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인 전환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4대 보험을 팍 줄이는 건 아니면 그 두루누리 같은 것도 뭐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두루누리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이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신고를 할 때부터 적용을 해줍니다. 소급 적용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면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걸 내가 모르고 이제 놓쳤다? 1년 뒤에 알게 되면 1년 동안 그걸 다 놓치는 겁니다. 혜택을.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 보용보험에 대해서 80%까지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해당이 되시는지는 잘 찾아보시고, 이제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급여도 적게 받으시는 분들 네, 270만 원 이하인데 이것도 거의 최저임금에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인상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4대 보험 인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찍어 봤는데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4대 보험 관련해서 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도 되지만, 농업의 대응으로 문의를 주시면, 카카오 채널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의를 하면 될까요? 저희 뭐 메일이나 홈페이지에 이제 상담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을 꼭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만들어 주시면 앞으로 농업인 태율도 이제 같이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사실 저희가 한 달 전에 촬영을 했을 때 네. 김성정 노무사님과 반응이 좋으면 우리가 속편을 계속 찍을 것이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김성정 노무사님과는 여기까지만 헤어지는 거죠. 하는 걸로 제가 첫 했는데, 번째는 오늘 찍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다음이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김성정 노무사님과 함께 했고, 이번에 찍은 영상들도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김성정 노무사님과 함께 저희 둘이 나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산재보험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3개월을 초과해서 일을 하면 그때 고용보험까지 가입을 하면 돼요.